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위험. 오늘은 가스라이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좀먹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들의 그림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실체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하여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학대 행위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격 형성과 자아,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논쟁을 넘어 피해자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들어 놓는 매우 은밀하고 파괴적인 심리 조작 기술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나 감정이 틀렸다고 지속적으로 학습당하며 결국에는 가해자의 시각과 판단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현실 인식, 기억, 감정을 왜곡당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의존성은 가해자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위험한 특징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겪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지배, 세뇌와 유사하며 심리학계에서는 통제 행동, 심리적 통제 등의 용어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 결국에는 가해자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지 부조화, 귀인 오류 등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하며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형태의 심리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가스라이팅은 연인관계, 가정, 직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데이트 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내가 예민하게 군다.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와 같은 말로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며 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언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결국에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언어적 조작은 피해자의 심리적 경계를 허물고 자존감을 파괴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종하려 하며 아내 길들이기, 남편 길들이기, 자녀 길들이기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가스라이팅은 더욱 잔혹합니다. 피해자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으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가스라이팅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성인이 된 후에도 정서적 불안정이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가스라이팅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 전체의 행복을 위협하며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거나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직장 내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업무 능력 저하는 물론 정신, 건강 악화, 퇴사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상사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업무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실패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하 직원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승진이나 평가를 미끼로 삼아 개인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윤리조차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가스라이팅은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믿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파괴하려 드는 피해자의 핵심적인 방어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의 감정을 부정하고 경험을 왜곡하며 심지어는 피해자 자신이 미쳤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당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가해자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가스라이팅에 맞서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다음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강한 자아와 가치관을 확립하여 타인의 조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갑옷과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은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대개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의 조작에 더욱 쉽게 넘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며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경험을 하는 것도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단절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뢰할 만한 관계를 파괴하여 피해자가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객관적인 시각과 지지를 받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는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피해자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정적인 치유 과정을 거쳐 다시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단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관계의 본질적인 독성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수록 피해자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단절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나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심리학적 의미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용어의 남용은 오히려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가스라이팅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불편한 요구, 성격 차이와 가스라이팅을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이나 불화가 가스라이팅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의견 충돌이나 비판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팅은 지속적인 의도된 거짓말과 강압, 통제가 있어야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팅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어 피해자가 자신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입니다. 자신의 현실 인식을 왜곡당하고 기억과 감정마저 조종당하는 경험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이러한 심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우리 주변의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한 친구, 직장 동료 등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그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점을 가스라이터들은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이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강한 자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손을 내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은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체적인 존재이며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삶을 잠식하려는 시도이며 이에 맞서는 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스라이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조종하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에 맞설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당신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